안녕하세요, 로파행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기사가 참 많이 보입니다. 경기가 나빠진 것도 문제지만 가장 핵심은 경제 시스템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로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50세도 못 채우고 퇴출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격증이나 포트폴리오, 프리랜서 이력이 전무하고 실무 경쟁력이 없다면 이직도 어려운 나이라서 사실상 쫓겨나듯이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년층은 40세부터 64세에 해당하며 2022년 기준 총 인구의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도 그대로 감소하게 되는 게 미래입니다. 지금의 장년층은 생산 가능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활동과 사회, 가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더욱 빠르게 정리가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즘 작년 일자리 박람회를 가보면 행사의 구직자는 약 1,300명이 넘습니다. 조금 더 큰 박람회를 가보면 30개 업체에 구직자만 3,000명이 넘게 방문합니다. 이들은 다시 깔끔한 정장 차림에 신입사원을 연상케 하는 긴장한 모습인데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작은 재직 회사에 일하셨다가 연이은 경제 악화로 회사에 재정 문제가 생겼고 40대에 이른 나이에 실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에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았는데 작년 통계를 보니 원치 않는 실직은 123만 7천 명으로 4050 세대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1년 새 비자발적 실직자는 17%가 증가하며 그 수치는 연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통계에는 가사와 육아, 급여 불만족 등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고 직장이 문을 닫거나 일감이 부족하거나 해고를 당했거나 이렇게 타의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뜻합니다. 50대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폭은 27.1%로 정말 심각한 결과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남에게만 일어날 것 같던 실직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가장 믿기지 않았고 힘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애매한 나이에 맞는 경력직이 없어서 들어갈 만한 자리가 딱히 없다는 점이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반대로 17년간 한 회사를 유지한 장년층은 10명 중에서 3명밖에 없었습니다. 전문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단순 사무직 장년 근로자는 한국의 경직된 노동환경 속에서 재취업은 꿈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도 낮고 임금도 낮은 단순 노무직이나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과 계획 차질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점점 비싸지는 물가와 집값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직장인들은 힘들지만 책임질 것들이 많아지면서 일을 더 오래 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장년층의 구직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중장년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희망하는 연령은 언제로 나타났을까요? 바로 68.9세입니다. 실제 은퇴 연령은 평균 49세이니 거의 20년은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균의 함정으로 50세 이전에 퇴직하는 비율은 45.9%로 무려 절반에 육박합니다. 주된 직장에서 평균 10년이 넘도록 근속해 왔음에도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비율은 56.5%로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다시 정장을 입고 재취업 시장에 뛰어들지만 장년층 10명 중 7명은 직장 대비 임금이 낮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임금 수준이 낮아진 비율은 62%였고 일자리 질에서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재취업 후 정규직 비율은 절반도 못 미치는데 한국은 유난히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있습니다. 경력 활용이 가능한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게 현실인데요. 재취업을 위해 직업을 변경하는 게 이제는 기본값이 된 것 같습니다. 퇴직 후 마땅한 소득원이 없다면 경제적 어려움은 당연한 결과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상실감과 미흡한 노후에 따른 불안감으로 우울증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진료 통계로 본 변화가 참 잔인했는데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건 2023년입니다. 최근 5년에는 매년 우울증이 연평균 7.8% 증가하고 불안장애도 7.3%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안장애 환자 수도 계속 증가해 2021년에는 93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울증 환자 수 통계를 보면 30대와 40대가 연평균 13.7%로 가장 크게 늘어난 건 20대였습니다.
전 연령 중에서 20대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성별을 본다면 여성이 67만 명, 남성은 33만 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한국 경제를 짓누른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수출 부진, 건설업종 불황까지 한데 겹친 데 따른 1% 초반 저성장의 영향으로 고용이 점차 위축하기 시작하는 징후가 거시경제 지표에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작년 11월에는 50대 실업자 증가폭이 커져 중소기업과 자영업, 건설 노동자 등 노동 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 증가가 점차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30대와 달리 50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더 어려워 이들은 당장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배달 시장으로 뛰어드는 트렌드인데요. 쿠팡이츠와 배민 커넥트 같은 배달 플랫폼에서 장년층 배달 라이더 앱 이용자는 2배로 증가했고 단순한 취미형 배달이 아니라 생계형 진입 현실을 반영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고 즉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전업 대리기사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 배달 라이더는 약 49만 명이고 전체 플랫폼의 노동자는 약 89만 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 시장은 2025년도부터 심각한 경쟁으로 최저시급 이상을 벌려면 신호등을 아예 안 보고 다니거나 야간에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제는 외국인 라이더도 늘어났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매년 이 시장에 더 뛰어드니 콜 단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배달하시는 분들 커뮤니티를 가보면 40시간 이상 일한 기사분들이 3년 전 대비 2025년에는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댓글이 상당합니다. 불경기에 플랫폼 신뢰도는 하락했고 주문량도 떨어졌지만 배달 기사들의 신규 유입은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은퇴 자금에 대출까지 받아 자영업 시장에 뛰어듭니다. 현재 자영업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이며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에 못 미치고 75%가 월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는데요. 신규 창업비는 평균 1억 6천만원이고 회수까지 평균 4년이 걸리지만 서울에서 자영업을 해도 5년 생존율은 49%로 절반밖에 안 됩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 상태에서 내수 성장 동력이 약화되어 자영업의 매출 기반을 구조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자영업 공급은 쉽게 줄지 않아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자영업은 기회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한국 장년층의 대체 고용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지니 문제인데요.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이나 도소매업으로 집중되어 매출 나눠먹기는 심각합니다. 이렇게 실직 후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만큼 사회적 고립이 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최근 고독사 사망자는 연간 4,000명이 육박하면서 특히 50대와 60대 남성이 가장 취약한 고리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 인간관계 단절, 경제적인 빈곤 등 복합 요인이 고독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서 사회적 고립 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유독 취약한 이유는 실직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경제적, 관계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은퇴 후 자신의 어려움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솔직히 토로하는 게 서투르고 꾹꾹 참다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장년실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